경기 직후 청소하는 문화는 일본의 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높은 수준의 민도는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이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시안컵 기간 일본에서 보도된 황당무계한 기사 내용을 발췌해봤습니다. 일본에서 민도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국민성이나 시민의식을 통칭하는 단어로 일본인이 다른 시민을 구했다는 일이 발생했다던가 모범적인 일들을 해냈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민도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일본 언론의 습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제시해보자면 최근에는 많아지는 외국 관광객들 때문에 일본의 민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등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주민들은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원래부터 일본인들은 민도가 높은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일본의 자만감이나 선민의식 우월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내에서 그런 기사들이 신문에 오르고 방송에 오르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기사가 있었는지 일본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말던지 그다지 신경 쓸 이유가 없었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딱 지금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컵이라는 국제대회에서 이런 일본의 민도라는 단어가 여러 나라 매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고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카타르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남성은 민망하고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이고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카타르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리기 전에 꼭 일본 열도의 사무실에서 편하게 자리에 앉아 말 같지도 않은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들에게 한마디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당신들이 쓴 기사 때문에 나의 입장이 난처해졌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부디 카타르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기사들을 내보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본에서 올라간 기사가 다른 나라에도 쉽게 퍼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덕분에 저는 아주 곤란했는데 일본이 한 번 더 유명해졌으니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때문에 카타르에 방문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차 카타르 도하에 체류하고 계셔서 1년 넘게 저도 이곳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스럽게도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이곳에 왔는데 아버지 덕분에 온 가족은 인생에 한번 참여해보기도 힘든 대형 국제대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2년 정도 체류 예정이던 이 카타르에서 하필 시기적절하게 이런 기회를 얻다니 너무 행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당연히 일본에서 막 도착한 축구 서포터처럼 일본 축구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이곳 카타르에 올 때까지만 해도 금방 일본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뻔했지만 카타르에 오자마자 열린 대형 축제인 월드컵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그 여우는 쉬이 가시지 않아서 향수병 같은 것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고 시간이 갈수록 커져내지는 마음은 커졌고 우울증에 걸려버릴 뻔한 위기도 찾아왔지만 또 다시 카타르에서 열리는 큰 행사가 다가왔고 그것만 바라보고 버텨내고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역시나 예정된 아시안컵이 개막되었고 개막 전부터 다시 붐비는 이곳 카타르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카타르의 사정을 잘 알고 각종 교통이나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는 자원봉사자가 되기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원봉사자에 지원했고 너무나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었죠. 몇 명 존재하지 않는 일본인 자원봉사자라서 많은 곳에 활용되어 버리는 몸이 되어버렸지만 그것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바쁜 하루 일정 속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역시나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표시하는 고국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인으로서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행위 자체가 스스로 뿌듯한 감정과 보람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들이닥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기자가 마음대로 싸지른 기사 내용 때문에 아니 평소 습관대로 해오던 것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기사 내용 때문에 망신스러운 감정을 느껴버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본의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일본 관객들은 경기장을 떠나기 전 자신이 앉아있던 관람석 및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간다였습니다.
이런 습성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제는 세계가 이런 행동을 배우려 하고 있으니 일본의 민도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꼴이 되었다. 심지어 옆나라 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의 높은 민도를 알릴 수 있는 대회가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컵까지 2번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깊은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경기가 끝나고 남아서 청소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모든 관중이 빠지고 한적해진 관람석, 한눈에 몇 명이 있는지 셀 수 있을 만큼 극소수 인원들이 그런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직후 빠져나가기 직전 자신이 앉았던 자리로 와 주변 정리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 이외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행동은 이미 일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았어도 전 세계 모든 관중들 중 일부가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의 사람들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기 관람 후 뒷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적인 모습도 봤는데 그들이 정말 일본에게서 그런 것을 배운 것인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들이 경기 직후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리 또는 그 주변의 자리를 정리정돈하는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192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문헌까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일로 일본의 민도가 세계의 수준보다 높은 곳을 상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쓰는 것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사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 카타르에도 소문이 퍼졌고 이란 출신의 자원봉사자에게서 이런 기사를 건네받았을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리는 몸이 되었는지 그 감정을 다시 글로 쓰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부디 일본 열도의 편안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마음대로 글을 쓰지 마세요. 당신이 써놓은 기사가 이제는 일본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 관중들이 역시나 이번에도 스스로 경기장을 치웠다는 기사 내용에서 멈추세요. 다른 나라보다 위에 있다는 식의 글은 오히려 일본을 깎아내리는 지름길입니다. 1년 넘게 카타르에 살고 있지만 이번 일로 큰 망신을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일본인 남성이 일본에서 자신들의 시각으로만 작성한 기사가 세계에 퍼지게 되어 자신이 부끄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유럽의 기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시안컵에 참여했던 한국인 관광객과 다른 아시아 관중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글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안컵에 대한 취재 임무를 부여받고 카타르로 향했습니다. 대회 개막 전 도착한 카타르에서 이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의 모여있는 인종의 샐러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 구분되는 동아시아인, 동남아인, 그리고 중동인들까지 다양한 국적 출신의 관객들이 모여들었고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들이 한 곳에 섞여 있지만 아직은 서로가 융합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에 여러 번 참여해본 제 경험상 결국 이 사람들도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모두가 하나로 융합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는 국적 불문, 자신이 좋아하는 팀 또는 자신의 고국을 이긴 팀을 상대하는 다른 팀을 응원하는 것으로 편이 갈릴 것이고 결국 결승전에서는 50대 50으로 반반씩 응원을 하겠죠. 그때는 국적도 필요 없고 단순히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재기자 자격으로 이렇게 미리 대회 전부터 이런 모습을 천천히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재미이기 때문에 취재기자인 저희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두에서 힌트를 드렸듯 관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아시아 출신의 관중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 월드컵 때도 당연히 이곳에 방문했지만 그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동 출신의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중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전 세계인들이 골고루 섞여서 모여있을 때보다 조금은 더 과격하거나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축구 관중 문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는 강력한 우승 후보 국가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대회에 참여한 팀들 모두 높은 열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치 독일 분데스리가 리그의 리그 1, 2위 팀, 프리미어리그의 더비 매치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죠. 저번 월드컵 때도 그렇고 기자의 입장에서 관중들끼리 충돌을 하면 좋은 기사거리가 되고는 하죠. 그래서 경기 입장 한참 전부터 열광적인 서포터들을 따라다니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저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별로 나름대로 담당 국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저는 한국을 담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한국 경기 취재 임무를 부여받기는 했지만
저만 한국과 관련된 것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사건이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하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연달아서 중동팀과 경기를 가졌고 16강전에는 막강한 중동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관중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중동 쪽 관객들은 많이 거친 편이고 상대 서포터들에게 모질게 구는 편이죠. 이걸 지켜보는 입장에서 기자라는 전제하에 관객들 간의 기싸움이나 작은 충돌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만 한국의 서포터들은 압도적인 중동 관객의 도발과 견제에 아주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서포터들이 빨간 옷을 입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등장을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중동 국가 서포터들이 근처로 몰려와 도발을 하거나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구는 상황이 벌어지고는 하죠. 이내 곧 경비요원들이 와서 제지를 하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보호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프렌드십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주고받는 성숙한 서포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흥분한 나머지 그런 매너를 잊어버리고 난리를 치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유난히 흥분한 중동의 팬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한국 서포터 무리들과 중동의 팬들이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온갖 도발을 하고 조롱 섞인 말을 하는 비성숙한 중동 팬들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독일 서포터이고 이런 식으로 와서 도발과 조롱을 하면 참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서포터들은 침착하게 그들을 무시했고 한국 서포터들의 반응이 매우 시원치 않자 도발을 일삼던 중동팀의 서포터들은 금방 흥미를 잃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일단 촬영 후 곧바로 가서 도움을 줄 생각이기는 했지만 제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죠. 제 기사거리 하나는 놓쳐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 서포터들의 어른다운 행동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경기 직후 수많은 한국인 팬들은 경기장에 남아서 자신들이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이미 20년도 더 된 한국의 문화인데요. 2002년 월드컵을 취재하러 한국에 갔던 선배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의 관중들은 당시 정말 극찬을 받을 정도로 매너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거든요. 당시 지나가다가 한국 서포터들 무리와 마주친 기자들은 어느새 그들 손에 이끌려 같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며 아주 흥이 넘치고 국적불문 인종불문 친구가 되었던 민족이라며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는 한국 관중들 및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취재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 서포터들의 문화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인상 깊게 새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한국 서포터들이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중동 국가 서포터들도 그 뒷정리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직히 중동팀의 관객들이 이런 행동을 보여주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한국 서포터들의 모범적인 행동은 그들을 작게나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는 관객들의 성숙한 행동을 빨리 배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동팀끼리의 경기에서도 일부 관중들은 경기가 끝나고 자리에 남아 조금이나마 정리정돈을 하고 떠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길거리 전광판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며 경기 직후 간단한 뒷정리를 해주는 성숙한 아시안컵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는 표어가 뜨기도 합니다. 월드컵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아시안컵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통하는 듯한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아시아인이 아닌 유럽인으로서 이 대회를 취재하러 왔지만 아시아 팀들의 축구 경기력 향상 그리고 관중들의 매너도 상당히 높은 수준. 심지어 과격한 중동 출신 관중들의 도발에도 꿈쩍 않는 한국 서포터들의 모습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기사도 내보냈고 이제는 중동팀만 남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팀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이런 관점에서의 취재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생각이지만 결승전에서 한국과 카타르가 맞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카타르에게 서력을 하고 우승을 할지 아니면 카타르에게 다시 무릎을 꿇을지는 지켜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응원하고요. 개최국인 카타르도 제가 좋아하는 팀이지만 그래도 아시아 슈퍼스타가 있는 한국이 우승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취재 시에는 반드시 중립으로 생각하고 중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자가 그래도 되냐는 악플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의 게시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느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민도가 세계에 퍼졌다. 또 어느 한쪽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문화가
중동 서포터즈들의 행동을 조금 변화시켰다는 글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민도가 높았네, 아니네라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한국 담당 독일 출신 기자는 다른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테고요. 하지만 최소한 누가 우월하니 누가 못났니라고 우월감을 나타내는 모습은 불편합니다. 비슷한 취지의 게시글이지만 독일 기자의 게시글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게시글은 8강전 한국과 이란의 경기가 있은 직후에 쓰여진 글인데 이 독일인 기자의 예상과는 반대로 한국은 4강전에서 요르단에게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비록 축제는 끝이 났지만 대회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중동의 일방적인 응원 속 거의 원정 경기나 다름없던 경기들에서 강한 투지를 보여준 모습은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